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미나로 무기라는 논문을 준비하게 된 DSBL의 석사과정 이상민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릴 순서는 백그라운드, 그리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메소드,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무기라는 논문 제목과 같이 이 인포메이션 리트리벌이라고 하는 쿼리를 입력해 놀리지 베이스에서 관련된 다큐멘트를 추출하는 태스크에서 LLM을 사용해 쿼리의 정보를 익스펜션, 즉 확장하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특히 여러 텍스트를 생성하게 한 후 기존 쿼리에 통합하여 정보를 확장시킨 것이 해당 방법론의 특징이자 주요 기여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포메이션 리트리벌이라고 하는 이 태스크의 정의는 쿼리를 입력해 방대한 DB 혹은 놀리지 베이스에서 관련 다큐멘트 패시지를 추출하는 태스크인데요. 이 리트리버의 성능을 위해서 이 리랭킹이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단계 리트리버에서 추출된 다큐멘트를 다시 쿼리와 관련성을 기반으로 순서를 재정렬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랭킹이 중요한 이유는 이 탑K계의 다큐멘트에 대해 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즉 중요한 다큐멘트일수록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의 예시를 보자면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이 극소수의 결과만 보여주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정의는 다큐멘트를 패시지라고 고정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인포메이션 리트리벌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스파스 리트리벌이 있는데요. 이 스파스 리트리벌은 렉시컬 오버랩스라고 하는 이 어휘 간의 어떤 중복되는 정도를 계산을 한 후에 이 쿼리와 연관성이 높은 패시지를 검색해오는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예시와 같이 이 쿼리로 영화 해리포터에서 나쁜 역할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패시지 중에서 나쁜 역할이라는 단어가 겹치는 이 패시지가 높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어 검색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 방법론으로는 이 BM25라는 게 있고 모델 학습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고 일반화 능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렉시컬 오버랩스, 즉 단어 그 자체만의 겹침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단어 혹은 문장의 의미는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예시처럼 똑같이 쿼리로 영화 해리포터에서 나쁜 역할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패시지 중에서 볼드모트가 악역입니다 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의미적으로는 같으나 이 렉시컬 오버랩스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관성이 높은 패시지에 해당되지 않는 형태로 나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즉 어떤 시멘틱한 정보를 가져올 수 없다,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 이 문장의 의미 정보도 반영하고자 쿼리와 패시지의 이 덴스 벡터 간 유사도로 연관성을 평가하는 이 덴스 리트리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론은 대표적으로 DPR이라는 모델이 있고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쿼리의 CLS 임베딩과 패시지의 CLS 임베딩 간의 닥
닥 프로덕트 연산을 렐레먼스 스코어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더 자세한 건 저희 연구실에 졸업하신 김타경 석사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댄스 리트리버는 단점이 있는데요. 시메틱한 정보들을 반영하도록 학습이 되어 매우 많은 놀리지 베이스, 예를 들면 1000만 개에서 리트리버를 진행하는 건 속도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이 스파스 리트리버는 빠르고 일반화 능력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시메틱한 정보는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 댄스 리트리버는 시메틱한 정보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학습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론의 장점을 결합하여 상호 보완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 투스텝 리트리버 구조인데요. 이 투스텝 리트리버는 먼저 스파스 리트리버로 전체 놀리지 베이스에서 일부 다큐멘트를 추출을 하고 댄스 리트리버로 리랭킹만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효과는 속도 효율 측면과 성능 향상 측면이 있고, 성능 향상이 되는 이유는 이 키워드 기반 리트리버가 시멘틱한 정보를 모두 반영하면서 서로 이제 잡지 못하는 패세지 간의 어떤 정보를 상호 보완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도 향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LLM이 등장하면서 리트리버 모델 학습이 필요 없다는 장점과 이 LLM의 생성 및 일반화 능력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즉 리트리버를 크게 4단계로 분류했을 때 리라이터, 리트리버, 리랭커, 리더 모두에서 LLM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는 이 LLM이 리트리버에서 여러 곳 쓰이겠지만 LLM이 리트리버에 쓰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론인 다이렉트 리랭킹은 LLM의 사전학습 지식과 추론 능력을 활용해 이니셜 리트리버 패세지를 리랭크하는 방법이고, 대표적으로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스트럭션 퍼뮤테이션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LLM에게 이 패세지들을 주고 랭킹을 진행하도록 시켜서 이 랭크가 높은 패세지의 넘버가 아웃풋으로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인풋으로 쿼리, 그리고 패세지 1, 패세지 2, 그리고 패세지 n개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이 패세지 간의 랭킹이 높은 이 인덱스 넘버가 아웃풋으로 순서대로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퍼뮤테이션 제너레이션은 이 LLM 인풋 랭스 제한으로 일부 패세지에만 랭킹이 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이 윈도우 사이즈와 스텝 사이즈를 설정해서 뒤에서부터 랭킹을 진행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스트레이지가 같이 제한이 됐습니다. 화면에 있는 예시처럼 이 스텝 1 기준으로 윈도우 사이즈가 4라고 했을 때 이 5, 6, 7, 8을 이제 랭킹을 매기고 스텝 2에서 다시 윈도우 스텝 사이즈 이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윈도우 사이즈 4만큼의 이 1에서 이어받은 이 값들을 윈도우 사이즈 4만큼의 이 범위만큼 랭킹을 또 매기고, 그 다음에 스텝 3에서도 랭킹을 매긴 다음에 모두 모든 패세지의 순위가 매겨지면 종료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LLM을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론은 이 쿼리 리라이팅이라고 하는 방법론이고요. 이는 관련 패세지를 더 잘 리트리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오리지널 쿼리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LM에게 프롬프트를 주어서
쿼리를 어그멘테이션 하여 즉 보강을 하여 쿼리의 모호성과 이 보커블러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예시를 짧게 보자면 이 쿼리로 웨너스 포켓몬 그린 릴리스라고 들어왔을 때 어떤 프롬프트를 LLM한테 주어서 이 확장된 이 쿼리를 사용을 해서 인포메이션 리트리벌을 하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쿼리 리라이팅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하이드는 LLM이 생성한 수도 패시지를 덴스 리트리버의 쿼리로 사용해 리트리버를 진행하는 방법론이고, 단계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LLM에게 제로샵 프롬프트를 주어 쿼리와 관련된 수도 패시지를 생성을 하고, 두 번째로 이 덴스 리트리버로 수도 패시지를 인코딩한 후에 리트리버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쿼리 투 닥은 이 LLM이 생성한 수도 패시지를 쿼리와 컨캣한 후에 리트리버를 진행하는 방법론이고, 똑같이 단계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LLM에게 퓨샷 프롬프트를 주어 가상의 패시지를 생성하고, 두 번째로 생성한 수도 패시지를 기존 쿼리와 컨캣한 후에 리트리버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 제로샵 프롬프팅을 제가 이 그림상에서 지운 이유는 논문상에서는 제로샷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논문과 코드를 다시 확인해 봤을 때는 이 쿼리 투 닥이 퓨샷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또 피규어를 수정하여 장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쿼리 투 닥은 또 중요한 특징이 리트리벌 종류마다 쿼리의 구성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스파스 리트리벌은 쿼리가 다큐멘트에 비해 짧기 때문에 이 쿼리를 n번 반복해서 컨캣하는 형태입니다. 왜 이 쿼리를 확장시키냐를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BM25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단어 토큰 단위 분자의 토큰의 어떤 단어의 그 등장 발생 빈도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쿼리가 기본적으로 도큐멘트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쿼리에 있는 그 단어가 패시지를 리트리벌 해올 때 좀 비중이 매우 적어진다. 즉 가중치가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다큐멘트와 동등한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쿼리를 n번 반복해서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취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덴스 리트리벌은 이 쿼리를 이제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 쿼리와 패시지 간의 관련성이 학습되기 때문에 즉 발생 빈도로 이제 가져오지 않고 관련성 렐레번스 스코어로 이제 학습되기 때문에 따로 쿼리 길이를 늘리지 않고 쿼리 그리고 세퍼레이션 토큰 패시지 순으로 컨캣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레이말은 BM20으로 활용한 리트리버와 LLM을 활용한 제너레이션, 또 BM20로 활용한 리트리버, 이 세 단계로 진행하는 방법론이고, 단계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BM25에서 탑 K, 즉 10개 패시지를 리트리버 해오고, 두 번째로 LLM 프롬프트로 이 기존 쿼리와 1단계에서 수출한 패시지를 입력한 후에 가상의 앤서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2단계를 n번 반복해서 n개의 앤서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생성된 가상의 n개의 앤서를 쿼리와 컨캣한 후에 다시 BM20으로 리트리버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리트리버의 패시지 개수는 3단계에서는 1000개를 추출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무기라는 방법론이 하이드 및 쿼리 투 닥과 비슷하나 여러 텍스트를 통합하는 방식에서 차별점이 있다 라고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어서 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좀 제 나름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드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하이드는 앞서 말했듯이 LLM이 생성한 수도 패시지를 덴스 리트리버의 쿼리로 사용해 리트리버를 진행하는 방식이고,
이 커리 투닥은 LLM이 생성한 수도 패시지를 커리와 컨캣한 후에 리트리버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두 방법론 모두 단일 패시지만을 커리로 사용하거나 기존 커리와 결합해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단일 리트리버인 스파스 혹은 덴스 리트리버 방법만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레이말은 3단계로 구성되는 형태이고, BM25 리트리버 패시지 탑 K를 LLM 프롬프트에 입력하여, 즉 퓨샷으로 구성을 해서 제로샷 일반화 성능이 좋지 못한다는 한계점과 악성 반복론들과 동일하게 단일 리트리버 방법만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무기 방법론의 차이는, 첫 번째, 제로샷을 n번 반복해서 이 제로샷 일반화 성능을 극대화시킨다는 장점이 있고, 이 투스텝 리트리버이라고 하는 스파스와 덴스 리트리버를 모두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어댑티브 레피티션 레이시오라고 하는 이 커리와 패시지 길이 비율을 고려해서 컨캣한 방식이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뒤에 장표부터는 좀 더 이 세 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소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무기 방법론의 구조는 이 투스텝 리트리버 구조이고, 이 스파스 리트리버로 이니셜 리트리버를 진행한 후에 덴스 리트리버로 리랭크하는 형태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딱 이 단계까지가 1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LLM을 사용해서 BM25라는 스파스 리트리버로 어떤 초기 리트리버를 진행을 해오고, 이 리트리버의 어떤 코어스 레퍼런스를 덴스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리랭킹만 하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특징은 이 LLM 커리 익스펜션을 사용한다는 점, 즉 각 단계의 어떤 이 리트리버 BM25와 어떤 덴스 리트리버가 있는데, 각 단계의 리트리버의 커리로 LLM이 생성한 수도 패시지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단계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첫 번째 단계인 이니셜 리트리버의 첫 번째 과정, 커리 익스펜션은 커리 Q로 수도 패시지를 n개만큼 생성을 합니다. 이때 LLM의 제로샷 프롬프트를 n번 반복해 다양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고, 이 프롬프트 내용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콘시스하거나 아니면 인포메이티브, 콘시스하고 또 인포메이티브하고 클리어하게 패시지를 생성하도록 디스크립션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커리에 대해 패시지 하나를 생성하도록 프롬프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퓨샷이 아닌 제로샷으로 n번 반복해서 생성했을까에 대해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제 개인 의견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로샷과 퓨샷이 적합한 상황이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제로샷이 적합한 상황은 일반화된 단어를 생성하는 경우, 즉 제너럴 도메인 데이터, 이 논문에서 실험한 게 제너럴 도메인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제로샷이 더 적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퓨샷이 더 적합한 상황은 어떤 도메인과 관련된 단어 생성, 예를 들면 금융 도메인에서 희소한 단어들이 생성할 필요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커머스 같은 데에서 리뷰를 가져오는, 즉 그 도메인의 그 상품군만의 어떤 리뷰를 가져오는 희소한 단어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퓨샷 프롬프트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 스파스 리트리버를 커리로 사용하거나 이 수도 패시지를 오리지널 커리와 결합해야 하는데, 이 커리가 레퍼런스,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시지보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리트리버 시 가중치가 줄어들 수 있어 이 커리 길이를 가변적으로 변경하는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식과 같이 이 분자는 레퍼런스 길이의 합이고 분모는 이
커리의 길이 곱하기 하이퍼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퍼런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또 어떤 비율을 고려해서 커리 길이도 길어질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변경하는 이 레이시오를 적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컨캣한 커리로 BM25를 통해 리트리버를 진행을 해서 코어스 리퍼런스를 놀리지 베이스에서 추출을 해오는 과정입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리랭크 단계에서는 단계 1의 커리 익스펜션과 동일하게 수도 패세지를 생성을 하고 덴스 리트리버를 통해 1단계에서 추출한 이 코어스 레퍼런스 셋을 리랭킹만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커리의 형태는 스파스 리트리버와 다르게 커리의 길이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컨캣을 한 후에 이제 리트리버를 진행하는 형식이고요. 말 그대로 리랭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의 중요도 순서만을 랭킹을 매겨서 이제 앞쪽에 위치하도록 중요할수록 앞쪽에 위치하도록 아웃풋이 이제 출력되는 형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을 위한 이 셋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각 리트리버의 LLM 모델은 스파스 리트리버 커리는 챗GPT 3.5 터보 모델의 생성문을 사용을 했고 덴스 리트리버의 커리는 챗GPT 4 터보 모델의 생성문을 사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두 개가 다르게 되어 있냐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스파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3.5만으로도 충분히 리트리버를 진행을 잘 해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에 결합한 패시지 수는 스파스 리트리버의 경우에는 5개를 사용을 하고 어댑티브 리피테이션 레이시오, 즉 가중치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또한 5값을 주어서 설정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덴스 리트리버의 인풋은 덴스 리트리버의 패시지 수는 모델의 어떤 인프루언스 제한으로 3개를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평가 지표는 NDCG10을 사용을 하였고 이는 렐레번스 스코어가 높은 패시지가 상위에 있을수록 큰 값을 가지는 지표이고 리콜 10과 비교를 하자면 리콜 10은 10개 안에 골드 패시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초기 리트리버의 상위 100개 결과에 대해 리랭킹 후에 NDCG10을 이제 측정을 하였고 사용한 덴스 리트리버 모델은 MP넷 베이스 B2라고 하는 빠르고 성능 좋은 파이프라인 개발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작은 파라미터를 가지는 이 덴스 리트리버 모델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인도메인 데이터셋 경우에는 TREC 19, 20이라고 하는 커리 패시지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 BEIR의 9개 데이터셋, 즉 다양한 태스크, 다양한 도메인이 반영된 리트리버 분야의 제로사 성능 측정용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한 태스크를 하면 뉴스 리트리버, 퀘스천 앤서링, 트윗 리트리버 등 성격이 다른 9개의 태스크를 이제 사용을 하였고 이 다양한 도메인의 경우에는 뉴스나 위키피디아 같은 광범위한 도메인, 사이언티픽 퍼블리케이션 같은 특정 여러 도메인을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리트리버의 실험 결과 오로지 BM25만을 사용했을 때 대비 평균 17% 향상을 가져왔고 다른 LLM 리라이팅 방법론들 쿼리투닥이나 레이말 대비 더 높은 성능을 가져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메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모드에서 이 댄스 리트리버의 모델의 성능을 능가를 해왔고, 뭐 당연하게도 댄스 리트리버가 OOD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이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리랭크 결과는 이 리랭크를 붙였을 때 성능이 향상이 되었으며 최종 파이프라인이 3빌리언이라는 대규모 모델과, 즉 사이즈가 큰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성능 격차가 해소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애널리시스 추가 분석은 이 어댑티브 레페티션 레이시오가 로버스트한 성능 향상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좌측에 있는 표의 X축은 어댑티브 레페티션 레이시오를 변화시킨 값, Y축은 패시지 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페티션 레이시오가 이 X가 변화함에도 성능이 고르게 향상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 우측에 있는 장표의 X축은 커리를, 그러니까 상수값인 그냥 T번 곱하면서 변화시킨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표처럼 이 Y축 패시지 수에 대해 성능이 높은 레페티션 타임 T가 계속해서 달라져서 패시지 수가 바뀔 때마다 찾아줘야 하는데, 본 방법론인 좌측의 결과는 굳이 찾아주지 않아도 로버스트하게 오르기 때문에 장점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패시지를 포함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맞으나 최대치 5개 이상부터는 성능이 더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댄스 리트리버 쿼리와 패시지를 컨캣하는 형태에 대한 분석으로 이 3개 패시지를 모두 컨캣한 시에 최적의 성능이었고, 특히 빨간색 QR1, QR2, QR3처럼 번갈아가면서 컨캣하는 경우보다 여러 개를 컨캣하는 QR1 그리고 R2, R3 이렇게 패시지를 여러 개를 컨캣하는 경우가 더 높은 성능을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과 한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LLM 리라이팅 방법의 스파스 리트리버와 댄스 리트리버를 모두 결합한 파이프라인을 제안을 하였고, 어댑티브 레피테이션 레이시오로 이 커리와 여러 패시지 간의 비율을 고려해 컨캣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리트리버 및 리랭크 단계에서 모두 성능을 향상을 시켰고, 간단한 BM25 모델의 제한 파이프라인을 결합하여 인도메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모두에서 기존 방법론 성능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은 논문에서 한계점을 꼽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한 한계점은 속도 비교 실험의 부재인데요. 이 커리 투 닥이라는 논문에서 BM25와 속도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LLM으로 리레이팅을 하기 때문에 LLM 콜 속도와 인덱스 설치 속도가 매우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무기라는 방법은 또한 LLM을 사용을 하고, 특히 LLM을 스파스 단계에서도 사용을 하고 스파스 리트리버 단계에서 사용을 하고 댄스 리트리버 단계에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 단점이라고,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기라는 논문으로 세미나 영상을 준비하게 된 DSBLab 석사과정 이상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